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입니다. 금일은 이제 4월 17일이고요.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영어에 대한 해설, 어떤 총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우선은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분들께 너무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생하신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간절히 저도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로 이제 그 해설을 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어 문제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갖다가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우리가 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영어 문제 해설 갖다 준비를 했고요. 나책형입니다. 나책형으로 준비를 했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출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은 제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뭐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그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수험생분들마다 조금씩 당연히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깊고 막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이랬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독해 부분을 좀 갖다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독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공무원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제가 수업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께만 엄청 대단한 논리력과 추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해석 위주의 그런 어떤 독해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 그 다음에 구문 독해를 위주로 해가지고 항상 학습을 해주시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전반적인 독해의 난이도를 조금 얘기해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 근데 역시나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주관적이다라는 거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어느 시험을 보던지 간에 당연히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100점을 맞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두세 문제 또는 한두 문제 정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게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나 독해에서 전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17번과 19번, 20번 이렇게 되겠고요. 요 문제들을 제외하면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독해 문제들은 이제 좀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무난했다.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신 수험생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되게 좀 꼼꼼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봤으면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맞출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 어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하 역시나 이제 기출 어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그나마 어려웠던 어떤 어휘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3번일 거예요. 3번에 이제 그 vexed라고 하는 단어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역시나 이제 기출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제가 되었었다는 거 좀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법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요게 특히나 정말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더 이상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막 지엽적인 문법, 대단히 어려운 문법, 강조되지 않는 그런 문법들은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번에도 너무나 똑같아요. 핵심 문법 위주의 출제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답도 그렇고 보기를 봐도 정말 수업 때 많이 강조되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뭐 동사 파트, 준동사 파트, 접속사 파트 거기서 계속해서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 더 이상 문법 자체가 지엽적인 문법이 안 나오고 핵심 문법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먼저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본인의 시간이 조금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법들, 지엽적인 문법들을 갖다가 조금씩 건드려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떠한 공부 전략을 택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시 한번 문법 같은 경우는 항상 핵심 문법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자라는 거 좀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어떠한 그런 영어의 그런 난이도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중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변별력 같은 문제들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어휘는 뭐 워낙 복불복이 심합니다. 복불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많이 안 외웠는데도 운 좋게 아는 단어가 나와서 맞췄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단어가 안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문법에서 그나마 이제 워낙 그 핵심 문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빠진 게 생활영어가 있었는데 생활영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뭐 수거 표현의 문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보기에 이제 수거 표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문맥을 통해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후자 쪽이죠. 문맥을 파악하면은 보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난이도와 한번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조금 정리하자면 독해는 해석 위주, 구문 독해 꼼꼼히 하시고, 단어는 최대한 열심히 외워주시고 꾸준히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핵심 문법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게 될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동의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동의어 문제로 나와 있고요. 밑줄 친 게 in conjunction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in conjunction with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와 결합하여,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죠. 뭐뭐와 결합하여, 뭐뭐와 함께. 동의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combination, 1번이 되겠죠. 그쵸? combination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조합, 결합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in combination with도 정확히 얘와 이제 똑같은 의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in comparison with는 이제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와 대조하여 뭐 이런 뜻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in place of는 뭐뭇을 대신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뭇을 대신해서 이런 뜻이 있겠고, in case of 같은 경우는 뭐뭇의 경우에, 뭐뭐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역시나 이제 어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pervasive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겠고요. 이 pervasive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강조되는, 기출에서 많이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그쵸? 보편적인, 만연한 이런 뜻이 되겠죠. 만연한, 어디에나 있는 만연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얘의 동의어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보기 2번에 ubiquitous가 되겠죠. ubiquitous라는 게 말 그대로 어디에나 산지하는, 어디에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만연한, 보편적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동의어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오답이 되는 단어들을 봐보면 1번의 deceptive는 얘가 뭔가 속이는, 그쵸? 뭔가 사기치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persuasive는 설득력 있는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disastrou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재난적인, 재앙이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어휘 중에서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 단어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잘 그렇게 강조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vexed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이 vexed라는 단어가 초조한이라는 뜻입니다. 초조한. 초조하다는 어떤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도 확장이 되니까 화나고 짜증난 이런 의미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럼 얘에 해당하는 동의어는 뭐가 되겠어요? 보기에서 맞는 게 2번밖에 없죠. annoyed, 화난, 짜증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칼로어스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냉담한 이런 뜻이죠. 냉담한, 뭐 이제 indifferent 뭐 이런 것과 같은 뜻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냉담한. 그 다음에 reputable은 뭔가 평판 있는, 그렇죠? 이제 명성 있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에서는 3번이 조금 이제 그나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도 그쵸? 4번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사실 답을 찾는 거는 워낙 이제 답이 4번인 건데, 이 break into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마침 또 답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1번, 2번, 이 1번, 2번의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알면은 사실은 나머지를 몰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면 얘는 이제 난이도 이제 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 잠깐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빈칸이니까. 자, group of young demonstrator. 그러니까 한 무리의 젊은 이제 그 시위자들이겠죠? demonstrator. 항의하는 사람들. 시위자들이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했다 이겁니다. 그쵸? 경찰서에 뭐 하려고 시도했겠어요? 경찰서에 침입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렇죠? break into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는 거고요. 1번에 이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줄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라인이 줄이니까 줄 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ive out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뭐를 중단시키다, 멈추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give out, 멈추다, 중단시키다 의미가 있겠고요. carry on이라고 하는 거는, carry on은 얘 이제 동의어가 continue라고 봐주시면 돼요. 뭔가를 계속 이제 해 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문맥상 적절한 거는 4번에 break into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독해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5번에 이제 독해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쵸? 이번에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몇 문제 나왔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되게 보기를 까다롭게 꼬았다라거나 지문이 어렵다라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요건 이제 제가 사실 다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어려운 건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기랑 그 다음에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 가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기 1번을 먼저 읽어보면 자, 아프리칸 레이버,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이겠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자발적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뉴 월드, 신대륙으로, 신세계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본문에서 아프리카 노동자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프리칸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1000만 명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어디로 갔다? The New World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voluntarily, 자발적으로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번에 이제 보기가 틀린 거는 이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여기가 이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로 간 건 맞는데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말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화 돼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2번에 봅시다. 유럽인들이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뭐한? 이 노동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어디가 포인트겠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들이었나? 이 부분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위에 봅시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이제 유럽편,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나 뭐뭇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may have practiced, 뭔가를 실행해 왔음에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슬레이버리, 노예라는 거죠. 그쵸? On the largest scale, 되게 가장 큰 어떠한 그런 규모로 노예를 사용했을지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핵심이죠. 이 다음에. 그들의 were by no means, 여러분들 by no means 표현 아셔야 됩니다.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들이 결코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대요. 뭐한? To bring slaves into their community.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그들의 어떠한 그런 지역으로 가져간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땡땡 무슨 말이냐면 earlier, 이전에 어디에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노예 노동을 갖다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은 보기에서 유럽인들이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인들이, 그쵸? 이집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틀렸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아라빅 슬레이버리, 그 아랍 노예들이 아랍 노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아랍 노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부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가 한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쵸? 여기 이제 가보면은 여기 문장 처음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early Arab explorers, 이제 그 초기의 그 아랍 이제 탐험가들이 종종 슬레이브 트레이더 뭐였다라 그래요? 노예 무역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 무역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and 그리고 아라빅 슬레이버리, 그 아랍 노동력은 계속되고 있대요. 언제까지? 20세기까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전히 continue, 현재 시에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장소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슬레이버리, 노예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가냐라고 보니까 후반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기 요 부분 봅시다. 여기서부터, 그렇죠? 토착 이제 그 부족들이 아메리카에서 몇몇 토착 부족들이 이제 그 다른 부족들의 멤버를 갖다가 이제 노예화했다라고 해요. 노예화 시켰고, 그리고 노예는 또한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어떤 조직에서도 노예가, 이런 조직들이, 많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는 이런 조직들이 뭐였다? 노예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즉 아프리카에서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존재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랑 정확히 일치하냐면은 4번에 이거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슬레이버리, 노예는 존재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거. 그게 어디 부분?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쵸? 아프리카 네이션스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일치하는 건 4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6번은 이제 어법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법이 이제 정오형 문제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문법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정오형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줄 문제죠. 밑줄형 한 문제, 영작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불과 몇 년 전, 한 3, 4년 전만 해도 문법 문제의 거의 대세는 약간 밑줄형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정오형이나 영작으로 많이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오형이랑 영작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봅시다. 6번에 어법상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너무나 핵심 문법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요걸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우선 1번에 봅시다. This guidebook tells you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 K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1번의 출제 포인트는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where should you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얘는 지금 우리가 뭘 묻는 겁니까? 출제 포인트가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해요? 의문사절. 의문사절이 뭐가 될 때 전체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 즉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쓰일 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기존의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에서, 원래 이건 이제 의문문일 때 이렇게 순서로 쓰이는 거죠. 그쵸? 기존의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에서 이 아이들이 뭐가 되면 명사절,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바뀌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where you, should 요렇게 바뀌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간접 의문문의 핵심 이론인 거죠. 다시 한번 의문사절에서 의문사절이 뭐가 될 때? 명사절, 즉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할 때는 기존의 의문사, 동사 순서가 어떻게 바뀐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자리가 앞에 있는 북이 주어고 tells가 동사, you가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갖다가 where절이라고 하는 의문사절을 썼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where 동사 주어 순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should와 you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여기에서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봅시다. 답이 이제 2번인 건데 2번의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시제겠죠. 시제. 그것도 되게 시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현재 완료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현재 완료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외웁니다. since 주어 과거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주절에는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since 주어 과거 동사를 썼고요. 그럼 여기는 이 버 뒤에 I,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건데 이 자리에 무슨 시제를 썼습니까? live, have lived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 문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번 한번 봐봅시다. 3번에 보시게 되면 3번의 출제 포인트는 딱 우리가 어디에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먼저 so와 that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쵸? so 형용사 that이죠.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하는 어떤 접속사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 중간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excited라고 하는 요 이제 형용사를 좀 봐줘야 되겠죠. 분사죠. 어떻게 따지면. 앞에 있는 love이 주어고 was가 동사, excited를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excited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동사 excite에서 온 겁니다. 그쵸? excite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라고 하는 감정동사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쵸? 감정동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감정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뭐가 돼요? 앞에 있는 주어가 사물이면 뭘 쓰고 ing를 쓰고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면 pp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감정동사라고 하는 거, 감정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얘네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주어 또는 수식하는 명사가 사물이면 뭘 쓰고 여기 있는 감정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돼요. 왜냐면 사물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는 능동의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있는 주어가 만약에 사람이면 사람은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pp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를 지금 봐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주어가 뭐가 돼요? 나블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뭡니까? 사물입니다. 사물. 그쵸? 소설이라고 하는 사물이므로 여기 있는 건 excited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되겠다? exciting인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되게
흥미를 준다, 흥분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은 매우 흥미로워서 흥미를 줘서 나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lose track of가 뭐뭇을 놓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봅시다. 이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4번의 출제 포인트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있는 부가 의문문이 되는 거죠. 부가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직접적인 의문문이 뭐냐면 뭐 너 밥 먹었니? 뭐 이렇게 쓰는 거,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부가 의문문은 앞에서 평서문으로 쓰고 뒤에서 그렇지 않니?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걸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가 의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가 만약에 앞에 있는 이 만약에 평서문의 이 절이 긍정이라면 부가 의문문은 뭐가 돼야 돼요? 부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 의문문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앞에 있는 이 평서문이 만약에 뭐라면 부정문이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긍정이 되는 게 맞죠? 긍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부정과 긍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주절과 부가 의문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그 주절에 해당하는 이 주어 동사 부분이 뭐로 쓰이고 있어요? It's not surprising.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그렇죠? 여기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가 의문문의 끝에 붙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않니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긍정으로 써줘야 됩니다. 긍정으로. 그러면 여기는 doesn't가 아니라 뭐로 하는 게 맞아요? does, 이 not을 지워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주어는 it, 앞에 있는 게 it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it을 썼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does라고 하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잠깐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이라는 게 어떻게 쓰냐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평서문을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 주어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식의 이제 문맥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앞에가 만약에 긍정이라면 뒤에는 뭐로 써줘야 되고 부정으로 써줘야 되겠고요. 앞에가 만약에 부정이라면 뒤에는 어떻게 씁니까? 긍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있는 주어가 뭐든지 간에 뒤에 있는 주어는 반드시 뭐로 써주는 게 맞아요? 대명사로 써주는 게 맞죠. 대명사로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세 번째는 반드시 뒤에 나오는 여기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 부정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축약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축약형. 즉 만약에 여기에 doesn't가 맞다라고 해도 does not it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축약형으로 doesn't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앞에 있는 이 동사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라면 뒤에도 뭐만 써주면 돼요? 비동사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에 근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다 뒤에는 어떻게 바꿔줘요? 조동사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앞에가 만약에 have, has, pp다라고 하면 뒤에는 뭐만 쓰는 게 맞아요? have와 has만 쓰는 게 맞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뭐라면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를 갖다 그대로 쓸 수 없고 일반 동사의 대동사인 do, does, did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죠. 부가 의문문에서. 자,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s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맞아요? does가 아니라 여기를 is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is it?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 의문문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이 부가 의문문. 여기 doesn't가 틀렸는데 앞에가 부정인데 여기를 부정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동사에 이제 비동사가 있으면 여기도 비동사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글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7번 제목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들, 되게 이런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아마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문맥을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은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단 7번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warming temperature, 이게 그러니까 뭐 따뜻해지는 온도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온난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온난화.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거니까 온난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온난화와 산소의 부족, 어디에서? 바다에서요. 온난화와 산소의 부족이 줄이고 있다. 무엇을? 수백 마리의 이제 물고기 종들을 갖다가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나 봐요. 여기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 나오는 거냐면은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because 뭐뭐 때문에 이제 그 warmer sea 따뜻해지는 바다, 그렇죠? 바다에서의 그 어떤 온도 상승이겠죠? 온도 상승이 뭘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뭐 이제 물고기나 오징어나 뭐 이런 애들, 이런 그런 다른 어떠한 그런 물고기 개체들이 그래서 필요로 하고 있다. 뭐 할 필요가 있다? draw more oxygen. 더 많은 산소를 이제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지게 되면서 어디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더 많은 산소를 끌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보충 설명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보충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온난화로 인해서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동시에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warming sea, 그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바다가 이미 줄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산소의 그래서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하게 됨으로써 바닷속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또 뭐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여기는 첫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산소가 막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그 얘기가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뒤에도 제가 뭐 해석은 다 안 하겠지만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만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 자, 발견한 게 뭐냐라고 보니까 지금 신체 크기, 물고기의 그런 신체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20-30% for every 그 1도마다 20-30% 물고기들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온난화가 따뜻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갖다 답으로 옮긴 게 몇 번이냐면은 3번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클라이밋 체인지가 뭐예요? 기후변화죠. 그렇죠? 바다의 온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후변화는 뭐 할지도 모른다? 줄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전 세계 어떤 그런 물고기, 개체 수를 갖다가 줄일지도 모릅니다. 답은 몇 번?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난했던 문제라고 보여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워낙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독해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철저히 해석 위주의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답도 맞춰요. 왜냐하면 나머지 보기들이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논리력과 추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해석 위주로 해가지고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상 옳지 않은 것, 밑줄력 문제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제 밑줄력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출제 포인트를 파악해가면서 보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니까 이제 be realized에 우리가 이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렇죠? 수동태가 맞는지 확인해 보란 얘기죠, 얘는. 문맥을 한번 봐보니까, 여기는 이 앞에 있는 이츠가 가리키는 게 여러분들 맨 첫 번째 단어인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잠재성, 도시농업의 가능성은 is beginning,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to be realized,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실현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수동태가 올바르게 쓰였다는 겁니다. 도시농업의 가능성이 뭔가를 시작하는 게, 뭔가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걔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수동태의 문맥이 be realized가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creating의 ing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몇 가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앞에 뭘 보시면 되겠어요? 동사인 involve를 봐주시면 되겠죠. involve, 뭐뭇을 포함하다, 수반하다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reating이 동명사, 목적어로서 involve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로서 올바르게 쓰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involve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막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도 되게 사실 막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몰랐다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위치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쵸?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contrary to를 봐주시면 되겠죠. 이 contrary to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뭐와 반대로, 뭐뭐에 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쵸? 전치사 뒤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위치부터 believe까지가 뭐가 돼요?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절이 돼야 되는 건데 위치는 여기에 그러면 쓸 수가 없겠죠. 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까? w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위치는 주로 우리가 어디에 써요?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쵸?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 근데 얘는 지금 앞에 뭐도 없어요? 선행사도 없죠. 선행사도 없을 뿐더러. 그쵸? 뒤에는 뭐 이제 believe의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선행사도 없고 여기는 이 전치사 contrary to에 해당하는 목적어절, 즉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거는 which가 아니라 w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 many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으로. 4번에 이제 productive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건데 형용사입니다. 그쵸? 형용사의 밑줄은 여러분들 형용사 그 자리가 맞게 쓰였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니까 여기는 수식어니까 괄호 쳐주시고, 여기는 이 made라고 하는 요 이제 동사가 있는 건데 얘는 이제 뭐와 병렬되는 거예요? and를 봤을 때 여기는 is, taken과 병렬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특히 taken이 1번, made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겠다? i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productive는 왜 잘 쓰였는가라고 봐주시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 make라는 동사 여러분들. make라는 동사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하지만 얘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죠. 오형식으로 쓰일 때 여기에 이제 목적어를 쓰고 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씁니까?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할 때요. 얘가 이제 뭐 사역동사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일반적인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어를 쓰고 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가 있겠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수동태가 된다라고 치면 여기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make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be made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그 형용사, 명사, 보어는 이쪽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얘가 지금 딱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is made라고 하는 그 be made라는 그 수동태에다가 목적격 보어였던 productive인 형용사가 따라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4번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올바르게 쓰였겠고요. 어법상 올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의 위치를 갖다가 w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에 봅시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이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막 앞에가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주제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막 추론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문제를 뭐 제가 다 이제 해석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답이 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있는 그죠? 이 주어진 문장은 원래 우리 여기를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먼저 읽습니다. 여기를 먼저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문을 찾게 되면은 이 글이 대충 어떤 내용이다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도 더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을 읽었을 때 더 내용을 추론하기 쉽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우선 우리가 앞에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카이브라는 걸 언급합니다. 아카이브는 여러분들 뭐냐 기록 보관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 보관소는 뭐냐면은 treasure trove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여기가 뜻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시험에서 귀중한 발굴물이라고 하네요. 이 아카이브라는 건 뭐예요? 귀중한 발굴물인데 뭐에? 재료들의 어떤 자료들의 귀중한 발굴물이라고 합니다. 뭐 어디서부터?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신문에서부터 그렇죠? 또 이런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디오나 신문 잡지까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 그런 것 갖다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 위치 가리키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은 makes them 어떠하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든다 indispensable 아주 필수적이게 만든다 이거죠. 어디에? 그 history detective investigation 조사라는 뜻이죠. history detective 조사에 되게 중요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why 여기를 갖다 우리가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 why 뭐뭐 하는 반면에 library 도서관이겠죠. 도서관과 기록보관소가 appear the same 같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the difference 그 차이점들은 어떠하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글이 나와요?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글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글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파악하고 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for example 힌트가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앞에 이 예를 받는 전제가 되는 문장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tate Archive 뉴저지에 있는 주립 기록보관소는 hold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3만 피트 이상의 어떤 그런 페이퍼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겠고 25,000개 이상의 마이크로필름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 있는 문장으로 봤을 때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니까 어떤 예시 주립 기록 보관소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에는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관소, 기록 보관소가 되게 많은 양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문장으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보기 4번 앞문장에 보시면 됩니다. 보기 4번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할 가능성?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가 there for you, 거기 있을, 당신을 위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주, 여기서 스테이트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많은 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록 보관소들은 store,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public records, 많은 기록들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록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서 4번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주립 기록 보관소는 3만 개 이상의 어떤 그런 페이퍼, 3만 피트 이상의 페이퍼와 25,000개의 어떤 그런 마이크로필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문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1번 앞에 1번 뒤에는 이제 여기는 당연히 예시가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너무 이제 동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앞에를 보시게 되면은 2번에서는 이제 어떤 한국 전쟁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 예시는 2번 앞에 있는 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가 1차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서관이 이제 2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여기서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자료들을 갖다 언급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 전쟁의 내용을 이어서 써주는 게 바로 이 3번 뒤에 내용이겠고 그럼 주어진 문장은 4번 그러니까 여기 4번에 들어가야지만이 여기 있는 이 3번의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10번을 봐보도록 합시다. 10번.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색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수업 때 계속 말하지만, 얘는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글의 주제문과 어긋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봐줘야 됩니다. 글의 주제문과 어긋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봐주시면 되고 글의 주제문은 어디에서 나온다? 앞에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은 주제문으로 잡으시고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뭐와 비교하면 돼요? 바로 앞에 문장과 비교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주제문과 비교해서 어긋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주제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번아웃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번아웃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번아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번아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번아웃은 만성적인 어떤 그런 상태인 건데 어쩌고저쩌고 번아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1번부터 이제 밑에까지도 전부 다 번아웃을 갖다 이제 정의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번아웃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언급을 해야 되는데 1번에 그래서 이 컨셉슈얼라이즈 개념화라고 하죠. 번아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누가 얘기했는지 말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얘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2번에 앞에 있는 the first dimension 1차원적인 어떠한 관점 이게 번아웃의 어떠한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번아웃은 이러이러한 상황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세컨드로 가서 두 번째 차원으로 가시게 되면은 번아웃의 현상은 이러이러한 것들 갖다가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번과 2번, 3번이 전부 다 뭐에 관한 걸 번아웃의 개념과 번아웃의 어떤 그런 관점, 차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기 4번에 가시면은 4번에 많이 보기가 감정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의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는데 매우 동기를 부여받은 채로 매우 의욕에 찬 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체적으로 되게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과는 아예 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죠. 번아웃이라는 건 되게 지금 지친 상태, 피곤한 상태, 막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말하는데 갑자기 4번에서 감정 노동자들이 되게 의욕에 찬 채로 들어간다? 얘는 번아웃과는 전혀 주제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건 몇 번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자면 11번, 이제 12번을 보게 될 건데, 11번, 12번이 전부 다 이제 생활 영어입니다. 대화형 생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빈칸을 추론하는 건데,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수거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만 좀 꼼꼼히 했으면 아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ere you here last night? 지난밤에 너 여기 있었니? A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B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밤에 클로징 시프트가 마감조라고 보시면 돼요. 문을 닫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하는 그런 이제 근무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마감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하는 말인 kitchen was a mess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주방이 어땠대요? 되게 지저분했다는 거죠. 그쵸?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가 하는 말이 I guess I forgot to go over. 이때 go over가 한 번 더 조사해보다는 뜻이겠고, cleaning checklist가 이제 그 청소 리스트겠죠. 청소 리스트를 갖다가 한번 조사해 보는 거를 깜빡 잊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가 You know how important a clean kitchen is. 그러니까 당신은 그 이제 주방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가 사과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어떠한 과정이 되어 있고, 그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B가 이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A가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B가 이제 사과를 했으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조심하겠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몇 번이냐면 보기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I won't let it happen again.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2, 3, 4번은 너무나 이제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어긋나는 내용이라서 뭐 이제 뭐 계산서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for 구간, 이제 for 가시는 지금 오타가 났네요. 내가 어제 이제 그것을 괜히 이제 잊어버렸다는 얘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과하는 문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서, 얼마나 많이 내가 이제 여기서 뭐,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막 어떤 봉급 인상 같은데, 지금 인상에 대한 내용도 아닌 거죠. 인상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지금 이제 사과하는 거에 대한 이어지는 말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1번으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자, 이제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역시나 이제 생활영어 문제로 되어 있고요. 밑줄 이제 빈칸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A번에 처음에 이제 A가 뭐라고 하냐면 Have you taken anything for your cold? 당신의 감기에 의해서 어떤 뭐 약 같은 거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라도 좀 먹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하는 말이 No, I just blow my nose a lot. 그냥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코를 많이 풀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코감기에 걸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하는 말이 뭐예요? Have you tried a nose spray? 너 비강 스프레이 써봤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노즈 스프레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감기 걸렸을 때 이게 코감기일 때 여기 안에다가 탁 뿌리면은 콧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A가 물어봅니다. 너 이런 비강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 이제 넘어가서 A가 하는 말이 It worked great. 그거 진짜 효과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하는 말이 No thanks. 아니야. 고마워. 괜찮아. I don't like put anything in my nose.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무엇을? 내 코에 어떤 것도 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B라는 아이는 그 노즈 스프레이나 이런 걸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안 해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당하는 답이 몇 번이 되냐면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I don't like nose spray. 아니, 나는 비강 스프레이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딱 지문을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되게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막상 좀 까보면은 되게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나 이제 보기랑 지문을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기 1번에 보니까 There's at least one desert on each continent. 그러니까 적어도 각각의 대륙에 하나의 사막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맨 첫 번째 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맨 처음에 가시면은 사막은 포함하고 있대요. More than 1/5, 5분의 1 이상. 지구 대륙, 지구 땅의 5분의 1 이상을 사막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들, 데이가 가리키는 건 사막이겠죠. 사막들은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가 아니죠. 모든 대륙에서 발견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대륙에 하나의 사막은 있다. 보기 1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에 보니까 더 사하라, 이제 사하라 사막의 얘기가 나오네요.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크고 더운 사막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어디로 가냐면은 사하라 찾으면 되겠죠.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The largest hot desert. 가장 크고 더운 사막.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더운 사막. 거기가 어디예요? 동격인 거죠. 그쵸? 북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여기 사하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사하라가 어떤 사막이다? 가장 크고 더운 사막이다 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보기 2번도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에 보시면 고비 사막 얘기가 나오네요. 고비 사막은 뭐로 분류돼요? 추운 사막으로 분류된다는 말이죠. 이 고비 사막을 찾으면 되겠는데 여기에 나오죠. 그쵸? 몇몇 사막은 항상 춥다라고 하면서 뭐와 같은, 그쵸? 고비 사막과 같은 몇몇 사막은 항상 춥습니다. 3번도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건 4번이 될 건데, 자, 4번의 아타카마 사막은 뭐예요?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사막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아타카마 사막을 찾아보면 되겠는데, 여기 위에 가시면 나옵니다. The driest desert. 가장 건조한 사막이죠. 가장 건조하다는 말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쵸? 가장 건조한 사막, 뭐와 같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즉 아타카마 사막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사막이 아니라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보기 4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 15번 봅시다. 14번은 이제 문법 문제죠. 14, 15가 전부 다 영작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문법은 되게 핵심 문법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4, 15가 아마 그런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14번부터 보게 되면 가장 잘 옮긴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4번에 1번. 우리가 딱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표현이에요? Look forward to죠. 그쵸? Look forward to 뭘 씁니까? 뒤에 ing를 씁니다. 그죠?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뭘 쓴다? ing를 쓰는 거죠. 동명사 관용 표현에서 정말 여러 번, 10번, 100번 강조되는 아주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Look forward to ing. 그래서 1번이 여기에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도 역시나 아주 핵심적인 문법이죠. 어디가 들어옵니까? rise라고 하는 동사.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렇죠? rise는 자동사니까 뒤에 뭘 쓸 수가 없다? 목적어를 쓸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 우리 지한영어에서도 아마 지한영어 문법 가장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쵸? 이거 rise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더라. 뭐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rais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raise는 이제 같은 뜻이지만 타동사에 쓰이는 그런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서는 rise가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보기 3번은 어느 표현이 확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was, worth 확 눈에 들어오셔야 될 건데, 그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동명사 또는 조동사 관용 표현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e, worth, ing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be worth, ing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무엇으로?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설령 얘가 consider,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제 어쨌든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은 고려될 만했다. 어쨌든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이 고려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동태로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라고 해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being considered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왜냐면은 동명사 이때 이 월스에 나오는 이 ing는 뭐기 때문에 동명사기 때문에 동명사인 그 being은 생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being considered로 바뀌던가 아니면은 그냥 고려할 만했다라 그래서 considering 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 be worth ing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은 여기에서 틀렸고요. 답은 그래서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4번의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so 동사 주어가 되겠죠. 뭐뭐도 뭐뭐하다라고 할 때 앞에가 긍정이면은 여기다 뭘 씁니까? so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렇죠? so 동사 주어로 4번이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15번을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14번도 지금 너무나 이제 핵심 문법 포인트인 거죠. 1, 2, 3, 4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많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15번에 한번 봐봅시다. 자, reach as if you may be 딱 봐도 틀렸죠. if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as 주어 동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뭐뭐일지라도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 거죠. 앞에 이제 as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형용사 as 주어 동사 여기다가 if를 갖다가 써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서 틀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의 포인트는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서치, 형, 명 이렇게 딱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얘는 뭐랑 비교합니까 주로? 자,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so, 형, 명이죠. 어명, that 이렇게 써주시던가. 만약에 자기는 명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치,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치와 형명 순서로 올바르게 쓰였다는 거. 이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소형, 어명, 대시랑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은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3번은 어디가 틀렸겠어요? 3번은 한글에 보니까 학위가 없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keep A from ing 형태로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라고 씁니다. 여기를 어떻게 쓰는 게 맞다 그러면 keep A from ing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from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4번을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겠어요? 여기 있는 그 if were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명사절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if라고 하는 게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if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절로 쓰일 때 바로 뒤에 뭘 쓸 수가 없어요? or not을 쓸 수가 없죠. 바로 뒤에 or not을 쓰는 거는 if가 아니라 뭡니까? whether가 가능하죠. whether.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명사절로 쓰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지만 if는 바로 뒤에 뭘 쓸 수가 없다? or not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f를 갖다 whether로 바꿔주시든가 아니면은 or not을 여기 뒤로 보내주시든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if or not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번과 15번은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 제가 설명을 또 길게 하지 않은 것도 워낙 이제 기본서 수업들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모든 이제 강사분들께서 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일 거기 때문에 13번, 15번 그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서요. 16번부터 이제 20번까지는 전부 다 이제 독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독해 문제를 보게 될 건데 여기 이제 특히 후반부에서 그렇죠? 17번이라던가 19번이라던가 20번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6번을 먼저 봅시다. 이제 빈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빈칸을 보니까 밑에 부분에 여기 후반부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겠고요. 근데 이 빈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되게 후반부에 있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뭔가 되게 겁먹을 수 있겠는데 해석을 만약에 꼼꼼히 하셨다라면은 그렇게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앞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 거냐면은 이 영국 사람들이 여기죠. 브리티시 컨슈머 영국 사람들이 사고 있다 더 많은 옷과 신발들을 이전보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충동적인 구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되게 그분들이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 돈을 되게 좀 과소비하고 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빈칸 앞까지는 영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소비 패턴과 그 돈을 쓰는 그 목적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쓰면서 과소비와 그 다음에 너무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칸 문장으로 가시면 사실상 이 빈칸을 푸는 힌트는 여기 뒷부분이 되겠는데 자 우선 우리가 이 빈칸의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also 또한 not only are people spending money that they don't have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돈까지 막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삐리리한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이겠죠. 과연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가라고 해서 뒤에를 보니까 영국인들이 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30만 톤의 어떠한 옷들을 갖다가 매년 버리고 있대요. 대부분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메리트로 가게 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는 거는 어떤 걸 사는 거겠어요? 그들한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니까 계속 그것들을 갖다 사고 나서 계속 버리겠죠. 그거를 갖다 빈칸에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답이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사기 위해 그런 어떠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뒤에 영국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매년 이제 30만 톤에 해당하는 옷을 갖다 버리고 있으니까 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버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 3, 4번이 너무 또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일생생활의 필수품 당연히 아니겠죠. 필수품은 버릴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될 것들, 재활용되는데 버린다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4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핸드다운, 물려준다라는 건데 버린다는 그 문맥과 너무나 어긋나니까 2, 3, 4번이 너무나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는 일단은 먼저 별표를 좀 먼저 치고요.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요게 여러분 정말 다 해석하고 풀려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약간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가 좀 되게 간단하고 좀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이 앞에까지, 특히나 여기 이제 이 빈칸 앞에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레스토랑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은 그 훌륭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괜찮은 식당, 파인 다이닝은 좀 괜찮은 식사, 좀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괜찮은 식사에 대한 어떤 전제적인 조건, 절대 필수건이 뭐냐면 훌륭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용되는 가격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반드시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자는 그 이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죠. 레스토랑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손님들도 이제 여전히 되게 기대할 거예요. 되게 신중하고 어떤 개인적인 서비스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 레스토랑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주고 나서 사실 이 빈칸에 대한 힌트도 이 앞에서 만약에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한 딱 힌트를 딱 찾지 못한다라면은 뒤에서 조금 이제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빈칸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상승입니다. 상승. 그럼 이제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 가격 상승을 삐리리하게 만든다라는 건데,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봅시다. 자, 경제학의 이 엑시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자명한 원리, 약간 공리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명한 이치. 경제학의 자명한 이치인데 그게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 더 차별받게 된다. 여기서 차별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막 내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대우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고객들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고객들, 되게 좋은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그런 고객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한 훌륭함에 대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은 가격 상승은 당연히 어떻게,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니까? 서비스 향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서비스가 향상된다. 그럼 그것은 가격 상승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보기 2번에 inevitable이 되겠죠. 필수적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경제학의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죠. 고객들이 더 뭔가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는 어떤 그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evitable, 반드시 필수적인 이런 말이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건데,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뭐야 이거 되게 좀 약간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이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되게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빈칸 앞문장에서 되게 여러분 자칫 문맥을 잘못 파악하다가는 답을 못 고르는 그런 약간 경우에 취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문맥만 좀 파악하고, 전체적인 문맥은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 레스토랑에서.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될 거다?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필수적이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런 것에 고객들이 돈을 지불한다라고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기의 단어만 조금 보게 되면 1번과 3번이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1번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되게 우스꽝스러운, 3번이 약간 불합리한, 되게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의 부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1, 3번은 그런 의미 있겠고, 4번의 inconceivable은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번도 그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갑시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게 묻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이제 어떤 한 수험생 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보냈어요. 이제 카톡을 딱 보내가지고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요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요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자기는 이제 그분 되게 시험을 좀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답을 바꿔서 틀렸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순서 문제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이제 지문이 짧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얘도 그렇게 엄청 막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해석을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문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글의 순서는 무엇보다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해석을 조금만, 단어 조금만 모르면은 문맥이 바로 틀어지는 그런 어떤 지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일단 이 앞문장, 특히 이 순서에서 여기 앞문장을 먼저 정확하게 문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확실히 인간의 언어는 stands out,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뭐와? 제한된 어떠한 그런 발화, 원숭이나 어떠한 유인원들이죠. 그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동물들은 언어가 아무래도 우리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거니까. 유인원이나 원숭이들이 어떤 그런 제한된 발화로부터 훨씬 더 두드러진다. 뭐가? 인간의 언어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exhibit, 그것은 보여준다라 그래요. 무엇을? 정교함 또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인간의 언어일 겁니다. that, 어떤 정교함이냐면 초과하는, 넘어가는 다른 어떤 형태의 동물의 의사소통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정교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문맥이 뭡니까? 인간의 언어가 되게 좋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동물보다 좋다.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A와 B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동물의 언어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A에서 지금 하는 말은 that said, 그것이 말하기를 many species, 여기가 이제 그 동물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뭐한다?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아닌 거죠.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좋다고 했으니까. B도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으로서 문맥을 좀 파악해 보면은 이때 대의가 그 동물들이거든요. 동물들이 뭐 어떤 되게 그 인간과 같이 자라지게 되면은 자라게 되면 복잡한 체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가 더 좋다, 뛰어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는 게 몇 번이냐면은 C번입니다. C번.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프라이메 커즌, 그 영장류 사촌들조차도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습득할 수가 없대요. 뭐뭐 이상을,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언어 체계 이상을 습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도. 그러니까 C가 결국은 뭐예요? A의 어떤 보충 설명이 되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다른 어떤 동물의 언어보다 더 이제 그 정교함이 뛰어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어떤 영장류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도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약간 소재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The complexity, 그 이제 복잡성, 언어라고 하는 그 복잡성은 확실히 보다 종별로 구분되는 어떠한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별로 구별되는 특징이다,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A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That said,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종들이, 그렇죠? Falling far short,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인간의 언어보다는 한참 부족하지만 많은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잡한 언어 체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종별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B로 가셔서, 그리고 그들은 can be taught,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복잡한 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인공적인 어떤 그런 문맥에서 as 뭐 할 때? 인간과 함께 길러지게 될 때. 그렇죠? 얘네가 이제 자연환경에서도 복잡한 어떤 그런 언어 체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인공적인 환경에서. 그게 어떤 환경? 인간과 같이 자라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문맥을 쓰고 있겠고, 그래서 답은 C, A, B의 순서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C, A, B의 순서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이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별표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아까 이제 변별력을 갖추는 문항이라고 했을 때 17, 19, 20을 꼽았을 겁니다. 그쵸?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보기가, 여러분들, 너무 일단 딱 숨이 막힐 정도로 깁니다. 그죠? 주제를 찾는 건데, 요거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맥을 좀 잘 파악해. 특히나 이 지문 자체가 문맥으로 시작해서 문맥으로 끝나는, 문맥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지문이 되겠는데, 요 지문은 제가 일단은 좀 하기 전에 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이 글의 중반부 여러분들 지문의 중반부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딱 기점으로 지문이 조금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이 앞에서 하는 내용은 지금 뭐냐면은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이제 20세기 후반 동안에 사회주의가 어떻게 돼요? 후퇴하는 거죠.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의 어떤 그런 시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무역이 되게 점점 더 이제 상호 연결되기는 되게 떨어질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렇게 엮이게 되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정보나 기술에서의 발달은 어떻게 되냐면 탈규제된 어떤 그런 재정시장, 금융시장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세계가 많이 바뀌었다. 자본주의로 많이 바뀌어 왔다는 지금 얘기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글의 주제라고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진정한 이제 이 글의 주제라는 건 여러분들 글쓴이 필자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필자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필자의 의견은 여기는 그냥 단순히 상황을 나열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 필자의 의견은 여기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부터 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부터 이제 필자가 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필자의 의견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화가 이제 가속화시키면서 무역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어떠한 생산성의 증가를 격려하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까지는 되게 뭔가 국제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비평가들은 주장하기를 뭐한다고? 이것이 국제화라고 하는 게 뭐한다? 또 low paid,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어디에? 환경적인 어떠한 그런 우려나 그런 거에 되게 무관심할 뿐더러 또한 서브젝트, 뭐뭇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3세계는 여러분들 되게 그 개발도상국, 조금 이제 빈곤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독점적인 형태의 자본주의에 되게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바꿔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부터가 진짜 글의 주장이 되는 거고 이 글쓴이는 국제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국제화가 되게 안 좋다라는 거죠.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자도 착취하고 그 개발도상국들 또한 되게 독점적인 자본주의 형태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계속 부연 설명으로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많은 어떤 급진주의자들이 서양 그 사회에 있는 급진주의자들이 이제 막 항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항의하면서 어디 합류하냐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자발적인 운동단체나 자선단체, 다른 어떤 그런 비영리 조직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뭐뭐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그 소수의 어떠한 그런 좌파 정당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이러한 되게 뭔가 바뀌고 있는 추세에 뭔가 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그 정세에 대해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되겠죠. 정세에 대해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환경적인 움직임 또한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식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되게 마지막에 이제 앵글이 분노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이해적인 관계가 되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국제화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화는 좋지 않고 이에 반응해서 이제 어떤 이런 급진주의자라던가 이런 어떠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주제문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몇 번이냐면은 보기 4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착취적인 어떠한 그런 국제 자본주의의 특징.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여기 있는 이 비평가들의 내용인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한 그 비평가들의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엔드 뒤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반응들, 반작용이죠. 뭐에 그것에 반대하는 사회적 반응들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 급진주의자들의 내용,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보기 4번에 여기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주제문은 4번으로 보셔야 되는 거겠고 이제 1, 2, 3번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건데 너무 이제 그 글의 주제문과는 많이 벗어납니다. 지금 1번에서도 되게 affirmative phenomena 이것도 되게 뭔가 긍정적인 내용을 쓰고 있어서 지금 1번도 틀렸고요. 되게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얘는 되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의 감소 그리고 자본주의의 등장 20세기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글의 어떠한 주제라고 보긴 좀 힘들죠. 앞부분의 배경에서 살짝 언급이 되고 있지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필자가 하는 말은 되게 지금 국제 자본주의가 안 좋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조금 약간 배경과 지엽적인 내용에 해당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국제 자본주의 시장과 정치 조직의 어떠한 충돌, 이런 건 언급이 없습니다. 충돌하고 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죠. 이건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충돌하고 있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 2, 3번은 주제문으로 보긴 힘들고요. 4번을 주제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별건 아니겠고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해석이 아마 제대로 못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문제 자체는 이 사람의 어떤 심경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심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잠깐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게 되면 1번에 thrilled와 excited. thrilled라는 건 뭔가 되게 스릴 넘치는 약간 이런 거죠. 스릴 넘치고 뭔가 긴장되는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긴장되고 뭔가 이제 흥분되는 약간 이런 게 있겠고, 2번에 painful은 고통스럽고 되게 고통받는, distress도 뭔가 되게 막 고통받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arrogant는 오만한, 그리고 convinced는 뭔가 확신에 찬 이런 게 있겠고, 4번에 detached는 분리된, 뭔가 소외된, 그 다음에 indifferent는 냉담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거죠? 긴장되고 흥분되느냐, 고통받냐, 아니면 거만하고 확신에 차 있냐, 소외되고 냉담하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건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되게 블레이징 midday sun, 되게 아주 이글거리는 한낮의 태양, 되게 아주 더운 여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운 어느 한날에 노란색 달걀 모양의 돌이 stood up, 딱 이제 눈에 띄었다는 얘기죠. 뭐에서부터? 최근에 발굴된 한 더미의 자갈에서부터 뭔가 딱 뭔가 노란색 달걀 모양의 돌이 딱 눈에 띈 겁니다. Out of curiosity, 되게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렇죠? 16살 소녀 광부 요 사람은 이 존 불, 이게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picked it up, 그것을 주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fingered it flat. 이 fingered라는 건 여러분들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fingered it flat pyramidal plane. 되게 손가락으로 뭔가 평평하고 피라미드 모양의 그런 플레인스가 평평한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평면을 갖다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딱 이제 이 소년이 어디선가 그 더미에서 뭔가 노란색 달걀명의 돌을 딱 보게 되고 주워드는 다음에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존 불은 had never seen a diamond before. 이전에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대요. But 그러나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무엇을? 심지어 가장 큰 것도,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겠죠. 가장 큰 어떤 다이아몬드도 would be no larger than, 크지 않다라는 거. 그의 썸네일, 그 엄지손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엄지손톱만큼 크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돌은 was unusual, 되게 이상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상한 거예요. 뭐 할 정도로? 메리트가 어떠한 이점을 가지다거든요. 두 번째 의견에 대한 이점을 가질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알아볼 가치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클 일이 없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워낙 이 돌이 워낙 이상하니까 한번 그래도 이건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물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라고 지금 딱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되게 호기심에 가득 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4번은 지워줘야죠. 4번과 2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거 아니겠고 지금 뭔가 냉담한 것도 지금 호기심에 가득 찼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겠죠. 2번과 4번은 지워주시면 되겠고, 사실 arrogant와 convinced도 좀 뭔가 조금 arrogant란 말이 되게 좀 안 맞긴 한데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convinced라는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한번. 자, sheepishly, 요게 이제 뭐냐면은 되게 소심하게라는 뜻입니다. 소심하게. 마치 순한 양처럼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소심하게 그가 brought it over to one of the more, 경험 있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누구에게? 더 경험 있는, 숙련된 광부 중 한 명에게 가져간 겁니다. 뭐 하고 있는? 되게 진흙더미의 어떤 그런 깊은, 정글에 있는 어떤 진흙더미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에게 가져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가져간 거죠. 이때 더 pit versus i가 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겠는데 그냥 여기 있는 이 광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광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그가 딱 돌을 봤을 때 뭐지? 이러면서 put it in your pocket, 주머니에 넣으라고 좀 얘기를 한 거죠. 빨리 넣고 주머니에 넣어라. 그가 속삭였습니다. keep digging, 그리고 모른 척하고 계속 지금 파란 얘기죠. 계속 지금 하던 거 하란 얘기죠.
The older minor, 그 나이된 어떠한 광부는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It could be dangerous. 위험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생각했다라면 뭐라고? 그들이 had found something big. 큰 어떤 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되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소년이 발견한 걸 만약에 누군가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o, 그래서 그 사람, 이 주인공은 kept shoveling, 계속 뭐한 거야? 자갈이 되게 그냥 shoveling, 파는 척 한 거죠. until, 그 어두워질 때까지. 때때로는 멈추면서 to grip the heavy stone, 그 두꺼운 그 이제 주머니에 넣은 돌이겠죠. 그걸 갖다가 딱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때때로 멈추면서 in his fist, 그의 주먹에 있는 어떤 그 돌을 갖다가 만지작거리려고 잠깐 멈추면서 그러면서 could it be, 정말 이것이 그것일까? 약간 지금 되게 마지막에 되게 어때요? 뭔가 이 소년이 뭔가 지금 되게 흥분도 되는 상태죠. 왜냐면은 자기가 발견한 게 어쩌면은 그쵸,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이제 크립, 이게 정말 그거일까라고 하지만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질 수 있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뭔가 되게 답이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되게 긴장도 되면서 흥분도 되는 상태. 답이 그래서 이게 몇 번으로 보냐면은 이제 이 글의 심경, 이 글쓴이의 심경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아마 1번이 아마 떨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떠한 the pit versus I라고 하는 되게 뭔가 비유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그런 블레이징 midday 같은 거, egg-shaped rock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뭔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만 꼼꼼히 하면은 문맥만 찾으면은 1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한번 국가직 그 시험에 대한 한번 총평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이제 고생하셨고요. 전부 다 이제 시험 보시는 그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이제 해설 총평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이번 시험 못 봤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2달 후에 지방직 시험 또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 시험을 갖다 꼼꼼히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시면 돼요. 약점을 파악해서 본인이 이제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2달 동안 보완해서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지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되게 많이 힘드시고 할 텐데 되게 다 힘듭니다. 공부하느라 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은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거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남은 수험생활에 더 힘찬 어떤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이제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이었습니다. 이상 해설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